일광천년입니다. 요즘 결혼 정년기를 넘기고서도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모들의 속을 애태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자와 늑대하려고 하는 만혼주의자, 이렇게 예전에는 결혼이 필수적인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책임과 의무감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파를 감당해야 될 짐을 아예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본인의 사주의 결혼운,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경우, 또 무지무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결혼운이 자기 사주에 체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혼 별거수가 있는지, 또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애정사가 복잡한지, 아니면 배우자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이 사주에 웬만큼 체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것은 주로 사주의 배우자궁, 즉 일지와 배우자 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돌아가는 대운과 세운에서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다양한 각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주가 이렇게 연, 월, 일, 시 8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배우자 궁입니다. 이 궁과 사주 어딘가에 있는 배우자 성,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재성 또는 식상, 여자의 경우는 관성 또는 재성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렇게 이 배우자 궁과 배우자 성이 이렇게 합으로 들어오는 경우, 합에는 육합, 삼합, 암합 이렇게 씁니다. 육합은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삼합은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또 암합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축합, 오해합, 그리고 묘신합. 또한 이 궁과 성이 충으로도 관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으로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또 일간과 합하는 재성 또는 관성, 남자의 경우는 정재랑 합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정관하고 합하죠. 자, 이렇게 천간에서 합하는 구조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 궁과 배우자 성이 서로 상생하는 경우, 이상 언급한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신유일주 여성의 관성인 사화가 이렇게 사유축 합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 계묘일주 여성의 관성인 술토가 이렇게 묘술합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 병월주 여성이 관성인 해수와 이렇게 해우합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 무토일간인 남성이 계수 재성과 합하는 경우, 정화일주 여성이 관성인 임수와 합하는 경우, 갑인일주 여성이 관성인 신금과 인신충하는 경우, 그리고 인묘관계로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술일주 남성이 재성인 사화가 있을 경우 이렇게 사화가 술토 속으로 인묘합니다. 또 원국에는 없지만 세운에서 이렇게 궁과 성이 관련성을 가지게 될 때 모두가 결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궁과 배우자 성이 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수와 이렇게 미토가 있을 경우, 유금과 술토가 있을 경우, 인목과 사화가 있을 경우, 또 축토와 오화가 있을 경우, 묘목과 진토가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결혼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남자 사주에 여자를 나타내는 개성이 많을 경우는 이것을 극하는 비거분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남자를 나타내는 관살이 많을 경우
이것을 극하는 식상운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주 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술, 갑신, 정묘, 무신으로 이루어진 여성의 사주입니다. 여명사주에 남성을 나타내는 것은 관살이죠. 그런데 원국에 관살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금 지장간 속에 임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금이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궁인 묘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묘신합, 묘신합을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배우자궁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결혼 생활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묘목은 술토와 합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체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술합 구조에서는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유년이 되니까 이렇게 묘신합으로 묶여있는 감옥과 같은 생활을 묘유충으로 끊고 탈출해서 묘술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유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손금에서는 결혼운을 어떻게 보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손금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선 안쪽에 이러한 인연선이 생긴다든지, 운명선과 합류하는 이러한 지선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자기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나타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의 패턴을 보려면 결혼선을 봐야 됩니다. 결혼선은 새끼손가락 밑에서 이렇게 가로로 짤막하게 나타나는 선입니다. 자, 이러한 결혼선은 언제 결혼할 수 있는지,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가 어떨 것인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냐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냐.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은 이 결혼선이 적당한 길이로 한 선만 나타나 있다면 결혼 생활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결혼선이 너무 짤막하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늦게 결혼하든지 짤막하게 단기 연애를 하고 끝낸다든지, 결혼 상대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군다든지, 다시 말해서 결혼 생활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결혼선이 아예 없는 경우, 이러한 사람은 결혼에 아주 무관심합니다. 결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비혼주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선 두 개가 나란히 같은 길이로 발달된 경우, 자, 이러한 사람은 아주 진한 사랑을 두 번씩 합니다. 즉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다. 세 개인 사람은 사랑을 아주 격정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한테 집중하지 못한다. 다방면으로 연애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선이 이렇게 태양선과 만나는 경우, 이거 아주 좋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결혼선이 이렇게 상향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이것 또한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을 보증합니다. 반면에 결혼선이 이렇게 하향하는 경우,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또 이혼이나 별거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 결혼선에 이러한 선문양이 있든지 이러한 X표 무늬가 있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 화합할 수 없다. 풍파가 일어난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결혼선이 이러한 그릴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성적으로 불만족스러워서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는 표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주와 손금에서 결혼운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